월세 50만 원 밀렸다고 쫓겨난 세입자의 반격.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고작 50만 원 때문에 가족이 집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 없던 세입자가 딱 2달을 버티지 못해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일 현관문에 퇴거 통보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 3층, 나러 2살 김민수 씨가 현관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문에 뭔가 붙어 있었거든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2023년 11월 15일까지 퇴거 요구.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50만 원, 2달치 월세였습니다. 안에서 아내 박선영 씨가 나오다 서류를 가로채 읽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죠. 여보, 애들 전학시켜야 해? 거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볼게요. 김 씨는 2020년 12월 이 빌라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입주했습니다. 거기에 월세 50만 원을 따로 내는 계약이었어요. 3년 동안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집주인 이정희 씨 통장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36개월 중 35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근처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했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7월 가게 앞 대로변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9월, 10월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11월 초 집주인 이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 정리하고 퇴직금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11월 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선생, 나도 은행 대출이자 내야 해. 3년 동안 월세 한 푼도 안 올렸잖아. 이번 달까지 안 들어오면 나도 방법이 없어. 통화는 2분 만에 끊겼고 일주일 후 그 내용 증명이 날아온 겁니다. 사실 이 씨도 쉬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2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천호동 빌라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고 은행 대출 1억 원에 매달 이자 4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 이 씨 가족의 사실상 생명줄이었던 거죠. 이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딱한 사람 도와주고 싶죠.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해요. 게다가 8월에도 5일 늦게 줬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닌 거예요. 2사람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민법 제6개 40조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법적으로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만 따지면 이 씨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이라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딱 2달 만에 길거리로 내쫓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게 오늘 사건의 본질입니다. 먼저 김 씨 측 주장을 들어볼게요. 3년 동안 36번 중 35번 거의 완벽하게 월세를 냈습니다. 딱 한 번 늦은 것도 8월에 5일 늦은 게 전부였어요. 가게가 문을 닫게 된 건 도로공사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고 폐업 후 퇴직금이 나오자마자 11월 25일에 바로 100만 원을 입금하려 했다는 통화 기록과 통장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의 학교 문제도 있고요. 3년간 보일러 고장을 자비로 수리할 만큼 집도 잘 관리했습니다. 2개월 연체로 즉시 퇴거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고 최소한의 유예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반면
이 씨 측 주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8월에 5일 늦은 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반복됐고 11월 말까지 기다려줬는데 그달에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 이상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이 씨 본인도 이자를 다른 곳에서 빌려 메워야 하는 처지였고요. 더 중요한 건 김 씨가 11월 25일에 돈을 보내려 했을 때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후였다는 점입니다. 이 씨 측은 소송 제기 후에 돈 준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고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김 씨를 지켜줄지 이 씨의 해직원을 인정할지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의 선택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4년 3월 재판부는 원고 김 씨에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첫째, 밀린 월세 150만 원, 전액 완납. 둘째, 향후 3개월치 월세 정확히 이행. 셋째, 이자월 5만 원 추가 지급.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집을 비워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법 제40조의 해직원 행사는 신의 성실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법의 숫자가 2기라고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간 35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 폐업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퇴직금 받자마자 갚으려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한 이기 연체만으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고요. 동시에 이 씨도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 무제한 유예가 아닌 명확한 3개월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 씨는 야간 물류 일을 하며 3개월 안에 밀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그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고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월세를 2달 연체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구두 약속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도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퇴직금처럼 돈이 생기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집주인이라면 오랜 기간 성실했던 세입자라면 바로 소송 전에 명확한 기한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개월의 유예 충분한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결정이었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볼 수 있는 실제 판례를 들고 찾아옵니다.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